치아 페임 치료 꼭 비싼 레진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레진이 떨어져서 다시 붙여야 할 때도 있는데요. 그럼 그때마다 치아를 조금 더 깎으면서 치료를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보험도 적용돼서 환자분들의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얼핏 보기엔 멀쩡한데 가까이서 보면 치아 목 부분이 이렇게 도끼로 팬 것처럼 패여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런 게 계속 깎이면서 치아의 시림이 심해지고 결국 치아가 많이 약해지다 보면 신경치료 그리고 보철치료, 심하면 이제 임플란트까지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더 큰 치료로 가기 전에 올바른 치료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찬물 먹을 때 시큰한 느낌이 있다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치아 페임의 치료법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페임이라는 거는 충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치아랑 이제 잇몸이 만나는 치아의 목 부분이 이제 서서히 닳아지거나 균열이 생기거나 깨져 나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통 패이게 되면 이게 V자라든지 아니면 U자 형태로 패여 나가게 됩니다. 이런 페임들은 이제 좀 중년 이후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잇몸이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이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범랑질이라는 껍질이 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게 이제 가로로 칫솔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단한 걸 많이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갈이가 있다거나 이 악물기 습관이 있게 되면 치아가 힘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 부분이 터져 나가면서 이렇게 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가 패이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찬 거에 좀 시리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많이 시리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심해지게 되면 뭐 신경치료, 그다음 보철치료, 심하면 발치하고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하고 거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가 패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그 원인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U자 형태로 패이는 그런 치아 페임인데요. 이런 것들은 흔히 우리가 양치질을 좌우로 이렇게 분노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치아 목 부분이 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빗자루처럼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페임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치아를 하얗게 하고 싶다고 너무 이제 미백 치약이라든지 마모도가 센 치약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치약도 마모 성분이 적은 치약, 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칫솔도 조금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치아가 패이는 거를 조금 예방할 수 있고 혹시 패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속화되는 거를 좀 늦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U자가 아니라 이런 V자 형태로 파이는 이제 굴곡파절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갈이라든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면 치아가 굉장히 많이 휘거든요. 그래서 휘게 되면 치아의 제일 약한 부분, 목 부분이 이렇게 터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터져 나가는데 이렇게 휘면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 페임의 형태가 부드러운 U자가 아니라 날카롭게 V자 형태로 도끼로 나무를 찍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패이거든요. 그런 페임이 있으신 분들은 단단한 거를 조금 많이 안 드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갈이나 이에 악물기가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밤에 주무실 때 이갈이 장치 같은 그런 보호 장치를 좀 끼셔야 페임 현상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뭔가 치료를 받았는데 원인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계속 또 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패인 게 부드럽게 패였는지 아니면 날카롭게 패였는지 이거를 조금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좀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아 페임 증상이 있을 때는 치과에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나요? 치아 페임이 조금 초기 단계라면 거기를 뭔가를 떼어주는 걸로 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떼우는 재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보험이 되는 재료랑 보험이 되지 않는 재료가 있는데, 보험이 되는 재료는 이제 GI라고 부르고 보험이 되지 않는 재료는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레진이라는 재료 자체는 약간 치아 색깔이 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니 같은 경우에 웃으셨을 때 막 티가 나면 좀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진으로 조금 떼우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어금니나 이런 뒷부분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떼워도 잘 떨어지는 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진을 원하시면 해드리긴 하지만 비용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권해드리진 않는 편이고, GI라고 보험이 되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떼우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색이 약간 불투명해서 약간 티는 나지만 맨 뒤쪽은 어차피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GI로들 많이 떼우십니다. 또 레진하고 GI 차이점이 하나가, 레진은 이제 접착을 이용을 해서 붙이게 되거든요. 접착을 꼼꼼하게 잘 해야 되는데 뭐 침이 들어간다거나 접착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꼼꼼하게 조금 그런 접착 과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거기가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쪽에 약간 접착이 덜 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씹을 때 약간 시큰시큰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GI 같은 경우는 접착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치면에 이렇게 들러붙는 방식이기 때문에 씹을 때 접착의 실패로 인한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찌릿함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레진을 권하신다고 레진으로 하지 마시고, 봤을 때 조금 어금니가 안 보이고 좀 괜찮다 싶으면 GI를 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런 치아 페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내가 좀 치아가 시리네? 뭐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잇몸 때문에 시릴 수도 있지만 패여서 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이렇게 거울로 한번 세수하거나 양치하실 때 한번 확인을 하셔서 손가락으로 만져보면 패이면 이게 턱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치과를 가서 심해지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런 패임이 생기는 원인이 좌우로 세게 양치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치아가 힘을 많이 받아서 휘면서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시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양치질 방법을 좌우로 세게가 아니라 올바른 양치질 방법으로 이렇게 빗자루처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막 단단한 거를 많이 드시면 치아가 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패이기도 더 빨리 패이고, 그 다음 떼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꾸 떨어지고 이제 자꾸 치료를 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혹시 내가 잠잘 때 또 이렇게 꽉 물거나 이를 갈거나 그러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치아가 많이 패이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봐가지고 치아 패임을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그 치아 뿌리 부분이 에나멜이랑 껍질이 얇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내려가도 또 그쪽이 더 잘 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 관리를 잘 하셔서 잇몸이 좀 내려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고 하시는 것도 치아 패임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 잇몸 관리도 조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치아 패임이 왜 생기고 레진과 GI 중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GI도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치과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재료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